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오상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신 중에 많이 늘어나는 질분비물이 정상적인 질분비물인지 비정상적인 질분비물인지 감별하는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비정상적인 질염을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임신 중 칸디다 질염, 이 질염이 무엇인가 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 가장 흔한 질염은 칸디다 질염이에요. 그렇지만 임신 중에는 또 세균성 질염, 그 다음에 위축성 질염, 성병성 질염, 원충성 질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질염들이 동반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칸디다 질염과 이런 여러 가지 세균성, 성병성 이런 질염들은 임신 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든요. 일단 먼저 산부인과 교과서를 살펴보면 칸디다증이란, 이제 칸디다 질염을 칸디다증이라고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칸디다증은 곰팡이의 일종인 칸디다가 일으키는 질염이다. 여성의 20%는 임신 중에 늘 확인된다. 즉 굉장히 흔한 질염이에요. 그냥 임신부들은 이런 곰팡이균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다만 면역 상태에 따라서 그게 심해지느냐 안 심하고 그냥 소소하게 있느냐의 차이뿐이죠. 그렇지만 다행히 칸디다증과 조산은 연관성이 높지 않다. 즉 칸디다증이 심하게 있다 하더라도 조산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 증상이 없는 그냥 질염, 질분비물인 경우에, 그러니까 질분비물이 꽤 있지만 가렵거나 쓰라리거나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치료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 또 이게 너무 양이 많으면 자극적인 증상을 일으킨다. 이 정도. 그다음에 진단을 어떻게 하나요? 진단은 질 내부를 산부인과 의사가 보면 질 내부에 이렇게 우유 찌꺼기 또는 두부 찌꺼기 같은 하얀 이런 백태가 막 끼어 있어요. 물론 이제 환자도 오셔서 증상을 호소할 때 약간 분비물이 이렇게 하얗게 두부 찌꺼기 같은 게 막 나와요. 아니면은 끈적끈적하게 나와요. 덩어리 져서 나와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딱 보면. 그리고 외음부에도 이렇게 묻어 있겠죠. 그리고 이 외음부에서 피부로 이렇게 뻗쳐나가면 이 부분이 빨갛게 성이 나고 막 이렇게 피부가 갈라지고 따갑고 쓰라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진단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그래서 환자가 저 불편해요 또는 임신부가 불편해요 하면은 그냥 보면서 곰팡이네요 하고 진단 단번에 해줘요. 그래서 증상 심하고 재발이 잦으면 치료할 필요가 있다. 임신 중에 재발이 잦으나 임신 중에 치료는 잘 안 되는데 워낙 임신 중에 이제 외음부가 습하고 질분비물이 많은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출산 후에는 대부분 호전된다. 치료는 먹는 약보다 그냥 바르는 연고나 질전과 같은 국소 약물을 사용해라. 이게 이제 산부인과 교과서 내용이고, 너무 심플하니까 이제 미국 임신협회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칸디다 질염은 임신 중 아주 잘 발생된다. 똑같은 소리죠. 그러나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불편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해라. 그리고 이거는 왜 생기나 보면은 질 내 산도와 곰팡이의 불균형으로 곰팡이가 과정식, 많이 증식을 해서 생긴다. 원래 임신 자체가 그 질분비물이 많은 시기거든요. 그리고 질분비물이 많다 보니 질 내부의 산도, 보통 산도가 이제 약한 산성을 띠거든요. 저산균 때문에. 근데 그런 산도가 알칼리성으로 변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곰팡이가 또 우세하게 자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감염들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다.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균성 질염, 성병성 질염 이런 것들도 이런 그 곰팡이 질염, 칸디다 질염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므로 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곰팡이 질염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럼 원인은 뭐냐? 곰팡이가 잘 생기는 원인. 그냥 임신 자체로 호르몬 변화로 잘 생기고, 또 임신 중에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럴 때 잘 생기고, 또 임신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성교를 자주 했을 때 정액이 알칼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도가 변하겠죠. 질 내부에. 그래서 좀 잘 생기고, 질 세정.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은 이유는 생각보다 세정제 사서 질 세정하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밑에 깔끔하게 한다고, 청결을 유지한다고 물로 세정제로 자주 씻는데, 이 세정제, 질 세정을 자주 하면 곰팡이 질염이 굉장히 잘 생겨요. 그러면 곰팡이 질염의 증상은 뭐 분비물이 많아지고, 또 뭐 색깔이 짙은 분비물이 생기고 진득진득하게, 그 다음에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질 근처, 입구 근처가 이제 피부하고 닿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렵고 따갑고 쓰라리고, 그 다음에 소변 볼 때 화끈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곰팡이 질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감별되어야 할 질염은 뭐 임질, 성병이죠.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이런 성병성 질염, 이런 성병성 질염들은 조산을 일으키고 애기한테 전염되고 뭐 산모한테도 해롭고,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되겠고, 세균 질염, 이런 것들도 감별돼야 되겠죠. 임신 중 곰팡이의 감염 치료는 아까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별로 치료 안 한다고 그랬죠. 약간 분비물이 좀 증가해도. 그렇지만 가렵고 쓰라리고 따갑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구 약물은 안전하지 않고 질정이나 연고를 써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 질식뿐만을 할 경우, 아기를 이제 질 쪽으로 밑으로 낳을 경우에 아기가 나오면서 입으로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고 나오겠죠. 입으로 이렇게 접촉하면서 입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곰팡이가 아기 입 안에서 아구창을 일으키는데, 이 그림처럼 혀나 이런 그 입 점막에 하얗게 백태를 끼면서 아기도 뭐 쓰라리고 가렵고 이렇게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기도 이렇게 불편해하면 치료를 해야 되겠죠. 곰팡이 감염 재발 이런 걸 예방하는 방법, 느슨하고 통기성이 있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라, 뭐 면속 옷을 입어라, 그 다음에 저자극성 비누로 그 질 쪽이나 이런 쪽을 좀 씻어라. 뭐 그렇다고 자주 씻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화장실 이용 후 소변이나 대변 닦을 때 앞에서 뒤쪽으로 닦아라. 그 다음에 수영복이나 운동복, 축축한 옷은 즉시 갈아입어라. 그 다음에 식단에 락토바실러스 같은 젖산균이 들어있는 요거트를 좀 먹어라. 당 섭취를 제한해라.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곰팡이 질염이 잘 생긴다고 하네요. 감염 대항을 위해 충분하게 휴식 취하라. 즉 면역을 높이기 위해 충분하게 휴식 취하라. 결국 이제 임신 중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을 하는 여성이 곰팡이 질염이 잘 생긴다고 하네요. 하지 말 것, 질 세정 또 나오죠. 자꾸 씻는데 씻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성 위생 스프레이 같은 거 요즘 시중에 온라인 쇼핑이나 뭐 홈쇼핑 같은 데 많이 팔잖아요. 근데 이런 거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탈취제 함유된 생리대나 템포, 아까 템포 쓰지 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도. 그 다음에 뭐 거품 목욕, 향기 강한 비누, 그러니까 자극성 강한 거 쓰지 말라. 뭐 색깔 화장지, 향수 화장지,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럼 결국 종합해보면 예방을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는 널널한 옷을 입고 면 소재의 또 속옷을 입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팬티 라이너나 템포 같은 거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자극성 강한 비누나 세정제 같은 걸로 질 세정 자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서 치료해야 될 것 같으면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보여서 적절하게 진단을 해서 알맞은 약을 처방받아서 단기간 사용하면 되겠죠. 저도 뭐 카네스텐 연고라든지 카네스텐 질정 이런 것들을 한 5일에서 7일 정도 임신부에게 처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임신 또 12주 이후가 되면 뭐 클리늄이나 이런 질정제를 또 처방하기도 하지만, 여튼 어쨌든 질정 위주로 또는 연고 위주로 처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